네, 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공군의 이젝션 시 장비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있는 곳으로 옮겨 보시겠습니다. 자, 공중으로 이제 이젝션 싯을 타고 그 솟구쳐 오르는 그 조종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어, 미군이 이제 장비 개발하면서 이에 대해서 컴피티션을 좀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다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 들어가 보시죠. 자, 공군이 그 차세대 사출 좌석 개발 사업에 있어 엄선된 그 플랫폼에 대한 경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이제 차세대라고도 하고 군에서는 차기라고도 해요. 그 차기 대통령 할 때처럼. 그런데 차기는 넥스트라고 하죠. 넥스트 프레지던트 이렇게 하는데 그 군에서 차기라고 하지만 차세대 차기 둘 다 이렇게 꼭 표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 사출 좌석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걸 탈출 좌석이라고 하는 걸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사출이에요. 그 밖으로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이게 저 항공모함에서 사출이라는 말이 똑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 항공모함은 이렇게 갑판 길이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쭉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해서 날아오르게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가다가 이 땅처럼 계속 끝까지 이제 넓은 공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뚝 하고 그러니까 항공모함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럴 때도 사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식의 장비를 군이 프로그램 할 때는 개발 사업 내지는 사업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컴피티션은 경쟁이 기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대회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그런데 대회라고 하면은 공식적 어떤 장소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고 참가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 선발을 해서 뭐 수상을 한다든가 그 상을 수여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세팅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경쟁이라고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목이니까 관사 같은 거를 다 떼고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고는 이게 경쟁인지 대회인지 이게 대회라면 원래 관사가 붙어야 되는데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관사가 없으면 저건 경쟁이겠구나라고 미뤄 짐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쟁 관련해서는 미중 간 경쟁이다 이렇게 문구가 나올 때는 컴피티션도 물론 되긴 하지만 미중 간은 정말 요즘에 관세 문제로도 그렇고 정말 앙숙이죠. 치열하게 다투는데 그래서 컴피티션 선의 경쟁을 뜰 수 있는 그거 말고 라이벌을 원형으로 쓰는 라이벌리라고 하는 앙숙 간의 경쟁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자, 또 이제 대회 쪽으로 가면 이 컨테스트라는 말하고 구분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공모전이라고 합니다. 공모전. 자, 다파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인데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게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그걸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재일자는 2024년 12월 20일이고 미 공군성 장관 공보실에서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공군 보도국을 통해 낸 소식, 공군 보도국발 소식입니다. 자, 홍보와 구분해서 공보가 있고요. 홍보는 public affairs 거기다 뒤에 바꾸죠. public relations, publicit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AFN American Forces Network라고 해서 이건 방송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도국 뉴스 서비스 확실히 구분해 주시죠. 자, 이 미 공군은
자체적인 그 기존의 그 차세대 그 사출 좌석 개발 사업에 대한 그 접근법을 최신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어, 5개 그 플랫폼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경쟁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많은 업계 참여자들이 F-16 전투기 사출 좌석 공급 계약을 놓고 경쟁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타 항공기 그 플랫폼에 대한 경쟁을 미래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경쟁력을 갖춘 이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F-16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전투기라는 걸 쉽게 식별이 가능한데, 이 파이터 전투기의 준말이죠. 이런 것들 보고 항공기의 종류를 유출할 수가 있죠. B, bomber, 폭격기, A, attack, 공격기, C, cargo, 화물송기, 줄여서 화물기, 이렇게 해서 식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increase competition, 여기 대회라면은 경연대회 같은 거라면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무관사죠. 확실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에어크래프트 플랫폼은 해석 자체를 안 합니다. 이게 항공기가 됐건 전차가 됐건 이게 그 원형, 기본이 돼서 이걸 갖다가 변형을 시켜서 다른 곳들로 쓸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물로서의 기반, 베이스, structure base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이번 그 결정에 앞서 그 업계 그 정보에 대한 그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는 공급원 그 모집 공고를 그 2024년 8월 실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당시 이를 통해서 업계 참여자들로부터 그 차세대 사출 그 좌석 사업에 대한 사활이 걸린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사업 그 팀이 소중한 영감을 얻고 또 그 기법적인 그 평가 의견을 잠재적인 그 판매자들로부터 취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source는 공급을 해주는 그 공급원이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서 공급원 모집 공고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행정, 사무에 관한 그냥 결정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전투를 수행할 때, 전장에 나가서 할 때, 그 적군과 교전을 할 때 내리는 디시전은 결심이라고 합니다. 전투 결심. 같이 엮어주시고요. 그냥 단순 정보인데 이게 인텔 분야 대외 정보라고 해서 일반 정보와 식별해주면 그 좋으시고, 일단 그 인텔 분야의 인포메이션은 이 인텔이 미확인된 컨펌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걸 첩보라고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테크니컬 기술적이라고도 많이 하죠. 해석도 그렇고 그런데 이 테크니컬이란 말이 조금 있다 보면 테크놀로지컬을 보이시면 이게 당연히 기술적이죠. 그러면 이걸 그 기술인데 이걸 기술이라고 하면 충돌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크닉은 기법이죠. 기법으로 기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에 공고는 수의 계약을 그 F-15 전투기에 대해서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에 발주했는데요. 이는 그 이전의 그 시장 조사와 기술적 완숙도를 평가한 것을 토대로 한 차세대 사출 좌석 개발 사업
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잠깐 보시죠. 여기 시장 조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엮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만 쓰면 연구라고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래야만 할 때도 있지만 자, 연구 개발은 너무 유명하죠. R&D, research로 시작하는 그때 연구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스터디라는 말하고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터디가 당연히 선행해서 연구가 되고 이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사 내지는 자료 조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공급원이 단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수의 계약이라는 그 말이 되겠는데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입찰을 하지 않고 하게 되는 특정 대상자하고 그냥 1대1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맺게 되는 과정인데 입찰 없이 이걸 수의라고 또 표현을 하죠. 수의 계약, 수의. 자, 그렇지만 그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데이터와 최신화된 시장 조사 결과 그리고 진화하는 운용에 대한 수요를 토대로 해서 공구는 개정된 획득 전략을 F-16과 F-22 전투기에 대해서 어, 낼 것입니다. 이 오퍼레이션이 또 그 작전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여기서는 그 특정 작전만이 아니고 항공기를 이제 굴려 쓰는 운용 쪽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좀 헷갈리지 않게 할 때는 미군이 작전할 때 특수작전 사령부 할 때 operations라고 씁니다. S를 붙여서 형태적으로 유의미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소요가 있고 수요가 있죠. 수요와 공급할 때 수요는 바라는 거죠. 소요는 누가 바라든 아니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requirement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자, 수정헌법 제1조 할 때 들어가는 어멘드 있죠? 미국의 Constitution Amendment, First Amendment, 그 수정헌법 제1조, 그거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뜯어 고치는 겁니다. 개정, revise,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서, 자, 이제 인도와 인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여기에서 획득이라고 했는데요. 획득은 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내 걸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품으로서 만들어다 가져다 주고, 가져온 걸 받으면 인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품을 넘겨주는 인도가 있고, 인수가 있습니다. 이걸 delivery, 그 다음에 받으면은 인수를 기업 인수합병할 때 쓰는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기업 인수합병할 때는 acquisition이라는 말을 인수로 쓰잖아요. 이거. 그런데 군에서는 이걸 획득이라고 하고 인수는 acceptance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기업 인수합병할 때 인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안 되고 획득이고 인수는 acceptance라는 거까지 정리를 해 두시죠. 자, 오늘은 미군의 사출 자석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